작년 겨울 83세 김 할아버지는 평생 습관대로 뜨거운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다 쓰러지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온기 시간입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이나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비결은 매일 목욕이야 라고 자랑하시진 않나요? 저는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중 상당수가 바로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는다는 그 건강한 습관이 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젊은 사람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해져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88세 박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매일 목욕 덕분이야 라고 자랑하시던 분이 어느 겨울날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65세 이상에서는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생깁니다. 41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장 부담이 30%나 증가합니다. 가벼운 조깅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안전한 목욕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40도를 넘기지 마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면 몸을 깨끗이 하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넷째,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쓰러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누군가 근처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지질 생성이 감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78세 김 할머니는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다가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노년기 피부는 매일 비누로 씻으면 자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 목욕을 하면 피부 건조증이 60%나 증가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다가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도 많습니다. 이제 건강한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주 3번으로 줄이세요. 피부 지질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곳만 사용하세요. 전신에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셋째,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 시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의 보습제가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분을 오래 지켜줍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김 할머니처럼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목욕의 가장 큰 위험은 욕실 낙상입니다. 88세 이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욕실 낙상의 38%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관절 골절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4분 중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죠. 욕실 안전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세요. 이렇게 하면 낙상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넷째,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할아버지도 이 안전 수칙을 적용한 후 1년 넘게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매일 목욕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왜 많은 어르신이 매일 목욕을 고집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고 깨끗한 물조차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청결에 대한 강한 인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냄새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93세 환자분은 손자들이 냄새 난다고 할까봐 하루 2번씩 목욕하셨다가 탈진으로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전신 목욕은 주 2회에서 3회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을 따른 환자들 대부분이 충분히 깨끗함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의사로 일하며 발견한 더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온다고 믿고 계시는데 이게 실은 어르신들에겐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은 사람들에겐 맞는 말입니다. 30대까지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7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잠들기 2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수면 중 깨는 횟수가 평균 40%나 증가했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나 감소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82세 이 할머니의 사례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분은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제 조언대로 물 온도를 38도로 낮추고 목욕 시간도 5분으로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시간을 옮겼더니 첫날부터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일주일 후엔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매우 불규칙해집니다. 젊은이는 체온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과정이 느리고 불안정해요.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그럼 어르신들의 숙면을 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38도 내외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요. 둘째,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오래 할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집니다. 셋째,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목욕하세요.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면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대신 잠들기 전 족욕을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8세 박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뜨거운 목욕을 미지근한 족욕으로 바꾸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시간을 조정하니 첫 주부터 수면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잤다고 기뻐하셨답니다. 이제 또 다른 위험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 감소해요.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목욕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지난 겨울 92세 방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가족분이 물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노인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셋째,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머리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방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며 이제는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세요.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매일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죠?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이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피부 면역력이 주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평균 35%나 낮았어요. 83세 정 할머니의 사례가 생각나네요.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이 청결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매년 겨울철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미세한 피부 균열로 세균이 침투했고 평소 피부 면역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에도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피부의 면역 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걱정 마세요. 다음의 방법으로 피부 면역력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셋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정할머니도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한 결과 피부 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83세의 고령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되셨죠.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를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매일 목욕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냄새 제거는 전신 목욕 없이도 가능해요.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부분 세정과 주 2회에서 3회 전신 목욕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대부분이 깨끗함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매일 목욕 대신 다른 방법으로 깨끗함과 이완감을 느낄 수 있어요. 85세 방 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향기도 좋아 매우 만족하셨답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해요.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셨고 석 달 후에는 주 3회 목욕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오히려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답니다.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매일 목욕하고 계시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겨울철은 노인 목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가족들께 드리는 조언 한마디. 어르신의 목욕 습관을 바꾸려면 직접적으로 목욕 줄이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반발심만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TV에서 노인의학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예전과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한번 의사 말씀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노년기 목욕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정보가 여러분이나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90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 조언을 처음 들었을 때 70년 넘게 매일 목욕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불가능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180도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고 물 온도도 낮췄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잠도 훨씬 잘 자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서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몸을 괴롭히고 있었네요.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20대에 좋았던 습관이 60대, 70대에도 그대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함께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도 이제 와서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을 전해줍니다. 80대, 90대에도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65세 어르신이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욕은 매일 하지 마시고 주 2회에서 3회로 충분합니다. 물 온도는 38도 내외로 미지근하게,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샤워 후엔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그리고 욕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는 꼭 설치하세요. 특히 겨울철엔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운 계절에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목욕 후엔 따뜻한 음료 한 잔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로 큰 건강 개선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78세 박 할머니는 목욕 습관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부 염증이 말끔히 사라졌고
83세 최 할아버지는 목욕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매일 목욕을 주 3회로 줄이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주 6회로 시작해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또는 전신 목욕은 줄이되 부분 세정은 매일 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도와드리세요. 이건 틀렸어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어머니의 목욕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과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안 좋대요. 주 3회만 씻고 다른 날은 부분 세정만 하래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목욕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미지근한 물로 발 마사지를 해드리며 오늘은 발만 씻어볼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청결은 많은 분들에게 자부심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더러워진다가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 이제는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습관도 함께 바꿔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명약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개선을 가져오거든요. 목욕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피부 건강, 수면의 질, 면역력 강화, 안전사고 예방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5세가 넘으셨다면 직접 실천해 보시고 부모님이나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 드리세요. 이 정보가 어쩌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목욕 습관을 바꾸고 건강이 개선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유하기 버튼으로 영상을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도 지혜의 온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